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양평으로 이사 온 지 이제 거의 4년이 되어 갑니다. 부천에서 서울진학대학교 아래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다가 성지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 양평으로 이사 온 지 4년이 되어서 양평이 얼마나 살기 좋고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좋은 마을인지 양평을 자랑하는 칭찬하는 방송을 해보았습니다. 양평 예찬 동무야 친구야 양평 살자. 동무는 순수 우리말인데 북한에서 쓴다고 어느 저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동무는 친구라는 한자말 보다 더 정겹게 들리는 말이기 때문에 동무야 친구야 양평 살자. 서울에서 차를 타고 양평으로 오다가 양수리 쭉 가보면 엄마야 누나야 양평 살자 이런 팻말도 보입니다. 그만큼 양평이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나 있죠. 그래서 양평을 한번 자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양평은 경기도 양평군으로서 서울 경기도에서 이제 동북쪽으로 있는 군인데요. 면적은 877평방킬로미터로서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대부분은 산림 지역이어서 평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양평이 평지가 좀 있어서 아마 버들양이고요. 평은 평평하다는 뜻이죠. 지평도 땅지 아마 평평하다 평인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양근리라고 하고 지평리 이런 게 있었는데 양근리하고 지평이 합쳐서 양평 이렇게 이름을 합친 것 같아요. 중간에 사실은 지평보다 조금 더 크고 양평읍보다 작은 유명한 용문면이 있습니다. 군청은 양평읍 내에 있고요. 모두 한 개의 이 읍과 11개의 면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서종면은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서 전원주택이 일찍부터 발달해 있어서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짓거나 세컨드하우스로서 살고 있는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서종면에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양서면은 유명한 두물머리 쪽에 있고요. 옥천면은 이제 양평읍 옆에 있는데 유명한 냉면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강하면, 강상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강상면이고 강하면인데 여기가 이제 경기도 광주 태촌으로 이어지는 지역이죠. 용문면은 유명한 용문 관광지가 있고 용문사가 있는 유명한 곳이죠. 용문면, 개군면, 다늘면, 지평면, 청운면, 양동면 이렇게 11개 면이 정겹게서로 붙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유명한 산이 있죠. 뭐 여기 유명산이라고 하는 진짜 유명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산도 있고요. 제일 높은 북한산보다 더 높은 1000m 이상의 고지 용문산이 있고요. 그 위에는 공군 레이더 기지가 있어서 밤에는 불을 밝혀서 멀리서 거기서 군인들이 수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용문산의 상징이 용문사절이라고 한다면 또 제일 꼭대기에 용문 부대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용문산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뭐 중비산, 중원산, 어비산, 대부산 이런 산들이 조그만 봉우리들이 15개 이상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양평의 대표적인 이름이 물 맑은 양평입니다.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북한강과 남한강과 함께 두 강이 서로 양수리를 해서 만나서 이제 수도권으로 흘러가는데 여기는 팔당 주변에서 팔당댐이 있고 아마 취수하는 것 같고요. 양평은
용문사에서 내려오는 흑천의 하천에서 물을 받아서 정수하는 것 같아서 매우 깨끗한 물을 먹습니다. 북한강, 남한강, 그리고 홍천에서 내려오는 홍천강이 또 합류하는 네 물줄기가 합류하는 곳이고요. 특히 양평에는 축사가 거의 없고요. 내가 알기에는 돈사, 돼지 기르는 가축 그 축사나 닭을 기르는 축사는 본 적이 없고, 드물게 아주 소규모로 아직도 소를 기르는 곳이 있어서 가끔 제 양평에도 비가 오거나 흐릴 때는 소똥 냄새가 나긴 납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드물게 이제 축사가 존재하고요.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북한강과 이어서 남한강이 수도권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맑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이 오염되지 않고 정말 아름다워. 물이 정말 맑아서 물고기들이 논일고 있고요. 저 사진은 저 영문사에서 내려와서 우리 저 양평으로 이어지는 흑천이라고, 아마 좀 검게 보인다고 해서 흑천인데 실은 아주 푸르게 보이는 맑은 강이죠. 양평의 상징적인 용어가 물 맑다 이런 뜻이죠. 물 맑은 양평. 이 물 맑은 양평은 수도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공기 맑고 물 맑은 곳입니다. 공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염이 되지 않은 정말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제2 중부고속도로, 중부 내륙고속도로, 강주 원주 고속도로가 이렇게 오가면서 굉장히 교통망이 잘 연결되어 있고, 지금 양평군에서 저기 서종 화도 쪽으로 끊어져 있는데 여기로 지금 고속도로가 연결되어서 수도권 제2 순환도로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머자나 강남에서 이 태촌을 지나서 양평으로 지나는 고속도로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가 잘 사통팔달 잘 발전되어 있는 또 곳이라 교통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곳입니다. 고속도로, 철도도 물론입니다. 철도는 경의중앙선 전철이 저기 임진강 문산에서부터 양평을 거쳐서 용문이 종점이지만 하루에 한두 개씩 지평까지도 이어지는 전철망이 연결되어 있어서 서울 나들이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 외에도 서울과 강릉까지 KTX가 놓여져 있고, 또 서울과 안동까지 KTX가 놓여져 있고요. 이제 청량리부터 부산의 부전까지 무궁화가 연결되어 있어요. 오래전부터. 머자나 이제 이 부전까지 KTX를 놓을 계획인 것 같은데, 워낙 길이 험해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평역에는 전철, KTX, 무궁화 이런 철도망이 연결되어서 만나기 때문에 아주 교통도 편리한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양평하면 이제 자전거 길로도 유명하죠. 서울저에서부터 강변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덕소, 양수리 쭉 내려와서 양평에서 저기 충주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충주는 가보지 못하고 자전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주 가까이까지 강을 따라 가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온 지 그 다음에 해인가요? 이렇게 자전거를 한번 타고 강변을 달려보았는데, 금계국이 아주 그 도로를 따라서 아주 화사하게 만발하게 피어있는 아름다운 자전거 도로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있고요. 특히 주말에 잘 아시다시피 전철 제일 뒤편에는 자전거를 태우고 양평에까지 올 수 있어서 양평으로부터 출발하여 충주, 심지어 부산 쭉 낙동강을 타고 끝까지 가는 분이 있고요. 또 서울에서 양평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자전거 길도 잘 발달되어 있고요. 저 건너편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강남쪽, 그래서 강남로 쪽이라고 하는데요. 강상면이고 또 이제 강하면인데, 제가 살고 있는 강상면
앞쪽에도 자전거 도로가 잘 놓여져 있어요. 이제 끝은 양쪽 끝은 일단 저 서울에서 내려오는 저 건너편의 도로처럼 자전거 길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지만 꽤 길어서 자전거도 타고요. 또 제가 또 산책하기 아주 좋은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산책길이 이어져 있어서 참 저는 산책할 때마다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여기도 이제 경기도라 전통 5일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양수리시장, 양평시장, 용문시장이 서로 다른 날짜에 맞춰서 5일장을 개설하고요. 지평에도 전통시장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대적인 시장인 롯데마트와 하나라마트도 몇 군데 몇 개가 있어서 시장 보기에도 전혀 불편이 없고요. 전통시장에서는 싱싱한 여러 가지 농산물, 해산물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고 또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수도권에 살면서 전통시장을 맛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아주 이것도 큰 행복 중에 하나이고요. 또 전략하게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에는 관광할 만한 명소가 많죠. 가장 가까운 곳이 두물머리죠. 두 가지 물이 만나는 것이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양수리 쪽에 양수도 두양수 물수자죠. 순수 우리나라 말로 두물머리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고 바로 두물머리와 연결되어서 연꽃이 아주 만발한 연꽃이 있는 곳인데 그것을 세미원이라고 그렇게 지어서 해마다 축제를 행합니다. 연꽃 연잎밥도 유명해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용문산 아래 용문산은 1000년 이상이 되는 아주 천년 고찰이고요. 또 앞에 있는 노란 저 세계 나무는 은행나무인데 1000년 이상 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높은 은행나무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경하려도 또 옵니다. 그 외에 이제 항수는 문학관이 저기 양서면에서 조금 그 위로 올라간 그쪽에 있는데요. 황순원 씨는 원래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하는데 평양에 사시는 분인데 평자가 붙어 있어서 양평을 좋아하셨고 황순원의 유명한 소설 소나기에 그 여자애의 그 시골 할머니 집이 양평이라고 하는 그 소설 내에 양평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황순원 문학관을 여기에 유치했고 황순원 씨의 무덤도 여기에 있습니다. 황순원 문학관을 체험하는 곳도 아주 양평을 유명하게 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되죠. 레저 시설도 많습니다. 저는 아직 타보지 못했지만 양평산 용문산 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 있고요. 지평에 가면 이제 레일 바이크를 탈 수 있고요. 또 저 집 앞과 여러 곳에 수상 레저 시설이 있어서 수상 스키나 물놀이 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북한강 못지않게 남한강에도 곳곳마다 있습니다. 특히 양평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이 많아서요. 산림이 우거진 곳이 많고 그래서 수목원과 휴양림, 캠핑장이 많습니다. 양평수목원, 쉬자파크, 산음 자연휴양림, 설매제 자연휴양림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휴양림 수목원이고요. 또 이어서 연결되어 캠핑장도 곳곳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평 수목원 캠핑장, 산음 캠핑장, 양평 솔떨 캠핑장, 양평 수목원 캠핑장. 유명하고 큰 캠핑장만을 소개했지 작고 아담한 캠핑장도 곳곳마다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시설은 오늘날 곳곳마다 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발달되어 있는데요. 종합운동장이 큰 게 양평에 하나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참 강변에 남한강 강변에 양평 파크 골프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큰 골프장인 것 같아요. 양평에 사시는 분만 아니라 서울에서 사시는 많은 분들이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파크 골프를 치려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운동을 하시는, 저는 이제 우리 집 조금만 걸어 나가면 집 앞에 있는 골프장이라 그냥 공짜로 매일 거닐 수 있는 내 집 마당, 집 정원과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산보하면서 행복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골프장, 박 골프장 저 뒤쪽에 있고, 앞쪽에는 천년 잔디는 아니지만 인조 잔디 야구장, 축구장 각각 2개씩 있고요. 테니스 코트도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농구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좀 의아했습니다. 양평군 내에 실내 체육관도 있고요. 또 수영장도 있습니다. 문화시설로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양평미술관이 있고요. 평생학습센터는 굉장히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아주 싼 값에 제공하고 있는, 아주 많은 분들이 다양한 취미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양평문화원도 있고요. 여성회관도 있고요. 도서관은 지금 조금 작지만 다시 지금 크게 양평 그 시내 중심 양근대교 앞에 새로 지금 짓고 있는 그 도서관 모습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은 이제 강상면에 또 저희 집 있는 강상면 쪽에 복지회관이 있어서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편리한 교육시설, 여러 가지 기관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념관과 박물관도 들어있는데, 목양 여운형 기념관이 신원역 뒤에 있고요. 근현대사 박물관, 곤충박물관, 아프리카 문화예술박물관 등등 좋은 박물관도 있습니다. 기독교 기관을 소개하면요, 아신대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인데 줄여서 이제는 아신대학교라고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신학대학에서부터 이제 종합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대학인데요. 전철역이 아신역에서 가까워서 셔틀버스를 타고 학생들을 실어 나릅니다. 저도 오해했는데 아신역은 아신대학의 이름을 따서 아신역이라고 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원래 거기가 아신이라고 해요. 참 우연히 일치치고는 흥미롭습니다. 아신대학교, 아신역 가까이 있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입니다. 양근 성지는 그 가톨릭 성지인데요. 이 양근 남한강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 제가 오른쪽에 그 조각품, 손이 2개 합장하고 있는 듯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 있는 조각품이 있는데, 그 아래 라틴 말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새겨져 있어서 처음에는 그 뜻을 왜 기독교적인 의미를 여기다가 새겼지, 작가가 기독교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뒤에 거기서 순교당한 수많은 순교자의 명단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초기에 가톨릭 교인들이 순교당한 지역이기도 해서 이 순교 기념 성지로서 성당도 세워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청남교회는 저기 양수리 쪽에서 쭉 올라가는 그쪽으로 산 쪽에 있는데, 파란 계란교회다. 그래서 청란이란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 이제 기도처처럼 아담한 그 공간이 있고, 실은 그 뒤에 하얀 건물 안에 멋진 다양한 내부 시설과 교회당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고하시는 분들 제가 이름을 사진을 허가 없이 올려서 죄송합니다. 아신대학의 정홍열 박사님 총장이 되셨고, 청남교회는 갑자기 또 송기론 목사님이 거기 이제 세우셔서 하별이 넘어갔네요. 봉사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국수역이라고 해서 사실은 국수교회가 있는데 통합적 교회입니다. 국수는 그 앞에 지나가다 보면 아주 된장이나 다양한 양념을 한 국수를 파는 곳으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수를 먹는데, 원래 거기는 먹는 국수가 아니라 그
그 국화할 때 국이고요. 빼어날 수인 것 같아요. 국수교회. 국수교회에는 이렇게 통합청 교회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둥그런 형태로 지어가지고 아주 음악당 같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배도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드리고 자주 여기서는 음악 페스티벌, 음악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 목사님 김일현 목사님은 서울대 성악과 나오셨나 봐요. 본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이 국수교회도 오래된 교회를 다시 지을 때 지역사회 음악 문화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하여 음악 사역으로 많은 분들, 특히 전원주택으로 이사온 수많은 분들이 다양한 음악회에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곳인데 통합적 교회입니다. 국수교회입니다. 가난농군학교도 얼마 전에 저기 원주나 저쪽 그 용인 쪽에서 양평으로 얼마 왔습니다. 김용기 장로님 일대 창립자 이어 김평열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가난농군학교가 있고 순복음기도원도 있다는데 가보지 못했고요. 목사님의 조남은 아직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10분 안 되어서 차로요. 모시골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영락교회에서 심호하시고 은퇴하신 임영수 목사님이 세운 곳인데요. 처음에는 이 모세 하면 구약 성경의 모세라고 잘못 착각하는데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다. 그래서 줄여서 모세골이라고 하는 공동체, 일종의 그 영성훈련센터로서 사전계 예약을 받아서 영성훈련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모세골 공동체.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에도 있다고 하는데 위치와 장소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톨릭 시설도 하나 꼭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저 양근성지 가톨릭 성당과 더불어 이 수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진만으로도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잘 이쁘게 지어지고요. 이렇게 참 분위기가 좋네요. 양평에는 식당, 아름다운 음식점도 많고요. 카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카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카포레라고요. 여기도 강남, 저희 집에서 한 10분도 되지 않는 광주 태촌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빨리 지나가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산 위에 지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잘 그 좌표를 잘 정해서 내비게이션을 잘 표시하면 잘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좀 커브 길 돌면서 나가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데요. 이건 산에서 찍은 사진이죠. 저 멀리 용문산이 보이고 양근대교가 보이고 제 집은 아파트가 그 뒤에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카페, 갤러리,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림이나 사진을 전시하는 곳이고요. 또 저 옥상 위에 그 잔디로 펼쳐져 있는 저 마당에 예식장이나 또 공연장으로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카폴에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독특한 건축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부부가 같이 앉아서 이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더 그림이라고요. 양평 읍내에서 한 15분 차를 타고 산 쪽으로 올라가면요. 그림같이 아름답다 그래서 더 그림인데요. 카페가 있고 식물원이 있고 또 와인도 파는 곳인데 한 분이 개인적인 정원으로 아름답게 가꾸었다가 이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여 이걸 이제 개방하여 큰 돈 받지 않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조건으로 6,000원, 7,000원 이렇게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철의 아름다운 꽃들과 여러 가지 조형물이 있는 곳입니다. TV 드라마 수십 개 이상의 드라마가 여기서 촬영되었다고 하여 그 가보면요. 수많은 그 TV 드라마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더 그림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타벅스가 작년에 남한강변에 저기 양근대교고요. 저 뒤에 이제 양평역 바로 앞에 제일 높은 이제 그 30층 이상 되는 그 높은 건물이 있는데요. 그게 제일 상징적으로 멀리서 보입니다. 그 남한강변에 작년에 세워졌는데 3층이고요. 평일과 주말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이 강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스타벅스에서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마시며 정담을 나누는 곳인데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카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타벅스입니다. 해리베르도요. 저기 퇴청에서 이 강화면 강상면으로 이렇게 강남 쪽 남쪽으로 올라오는 시골길 강변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남한강과 용문산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곳에서 카페와 여러 가지 작은 소품들을 파는 해리베르도 오래전부터 유명한 카페로 알려져 있습니다. 칸테의 마을이란 이 말은 얼마 전에 여기서 그 한식을 그 팔던 곳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것을 개조해서 주인이 바뀌었는지요, 주인이 새로 개조했는지 칸테의 마을이라고 해서 크게 카페를 만들고 뒤에 또 야외 정원에도 카페를 차를 마실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몇 차례 가봤는데 왜 칸트의 마을이라고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칸트의 흔적은 전혀 없고요. 저 뒤에 그 옹기종기 그 저런 주택 또 하나의 단지가 있는데 아마 주인분께서 칸트를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원의 칸트의 마을도 최근에 생긴 유명한 카페, 아름다운 카페가 되어 있습니다. 용문사에서 내려오다가 여러 카페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곳이 용문산 카페입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 이제 강변을 거닐다가 스마트폰으로 아름다운 광경을 여기저기 찍어 보았는데 몇 가지 찍어 놓은 아름다운 풍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제가 남한강변 집에서 나와서 남한강변을 거닐다가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양근성지, 양근순교자를 기념하는 성당이고요. 저 위에 뾰족하게 솟아있는 산이 이른바 흰 구름산이다. 백운산이라고 하는데 실은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 아니고요. 저 뒤에 이제 잘 보이지 않는데 용문산이 그 뒤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제일 높은 곳인데 이쪽에 양평군에서 보면 이 백운봉이 제일 높은 것처럼 뾰족하게 서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뼈쪽 삼각 봉우리 밑에 조그만 또 봉우리들이 보이고 쭉 내려오면서 이제 마을이 있고 강이 있고 또 제 집이 있어서 하나의 그림과 같은 곳에 제가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곳입니다. 이 양평 남한강에는 수많은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어서 수많은 철새들의 편대 비행도 볼 수 있고 강변에 수많은 철새들이 먹이를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사 온 지 3년 넘은 후에 올해 봄에 처음으로 이 백조의 무리가 와서 함께 있는 걸 처음 보고 아주 놀라서 옆에 이제 까만 청둥오리와 같은 그 기러기 새도 있죠. 근데 백조들이 뭐 처음으로 찾아와서 논일길래 제가 한번 카메라에 담아 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웠고요. 참, 여기도 백조가 올 수 있는 곳이구나. 유럽에 여행하다 보면 호숫가에 백조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마리들이 오가면서 신기하게 쳐다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 백조가 제 고향 부산 그 하구원 그쪽에 상당히 많이 먹이 활동하다가 지나가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양평도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양평의 이 백조무리를 처음 보았습니다. 백조가 있는 양평은 더 아름다워 보이죠? 어느 날 여름인 것 같은데 남한강변을 산책하다가 강을 바라보고 너무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구름 모습, 싱그러운 공기와 이 푸른 들판을 한번 사진으로 남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하늘에 구름이 그렇게 아름답게 쫙 또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저 양문산 아래 운무와 구름이 서로 만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탄하면서 찍은 사진. 나 혼자만 보기 아까워서 페이스북에 가끔 올렸던 사진인데요. 오늘 여기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제 사계절마다 양평의 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양평의 봄은 여기 이제 벚꽃이 만개한 곳입니다. 양평에도요, 이 자전거 도로 양쪽에 봄 되면 상당히 많은 벚꽃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고 자전거 타며 즐기는데요. 이건 제가 살고 있는 성지 아파트, 성지 아파트가 아니라 옛날에 부천에 살던 곳이 성지 아파트인데 아직도 내가 옛날에 부천을 망각하지 않았나 봐요. 현대성우 아파트 2단지 5층의 제 서가에서 창문을 열고 찍은 사진입니다. 제 창문을 열면 늘 내가 바라보는 광경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보이고 남한강이 보이고 저 위에 그 언덕이 두 개 있고요. 오른쪽 언덕 위에는 늘 태극기가 놓여져 있고 정자가 있고요. 저 뒤에 파랗게 보이는 길은 전철길이고요. 그 뒤에 이제 용문산 자락이 쭉 펼쳐진 아름다운 곳인데 양평의 봄, 꽃피는 봄, 하루의 그 행복했고 아름다웠던 시절을 카메라에 스마트폰에 담아보았습니다. 또 보면은 개나리가 많이 피죠. 역시 그 강변에 산책하다가 핀 개나리를 배경으로 남한강과 저 용문산 하늘을 같이 잡아 보았습니다. 여름은 물론 당연히 이제 푸른 잎으로 산천이 덮이는데요. 하늘과 푸른 산이 푸른 숲이 있는 곳 역시 똑같은 저의 서재에서 찍은 양평의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우기가 되면 구름이 많이 덮일 뿐만 아니라 내렸던 그 비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는 아주 장관을 보이는데 이것은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 아직도 여름이라고 할 수 있나요? 10월은 이제 가을로 접어들지만 아직도 비가 오고 그래서 여름 같습니다. 양평의 여름 모습. 요 아래는요 골프장입니다. 파크 골프장. 저기 연두색 빨간색 공이 보이죠. 여기 골프 공이 하나 보이고요. 건너편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남한강이 있고 건너편에 이제 저렇게 양평 읍내에 많은 집들이 있는데 올해 들어 여기저기에 7군데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용문산에 구름과 운모가 함께 엉켜져 있는 신비한 모습을 오늘 담아본 모습입니다. 가을 되면 당연히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단풍이 아름다운 곳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이 많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이렇게 빨간 단풍이 풀어 물들이고요. 또 산에 햇빛을 받은 모습이 신비롭기도 해서 이렇게 가을의 모습도 담아 보았습니다. 겨울에도 가끔 눈이 오면 저 용문산이 하얀 설산으로 변해서 매우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겨울의 한 모습을 한 컷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밤의 모습인데요. 양근대교의 밤에 이제 불을 밝혀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요. 아파트 높은 빌딩 이런 것들이 등을 밝히면서 하늘과 강이 서로 한 무리가 되어 어울리면서 신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데 이 양평의 밤 한 모습을 한 컷 남겨 보았습니다. 나의 집은 이 강남 쪽인데요. 읍내가 아니라 이제 강남 쪽이어서 강남로 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실에서 앞부분을, 이것도 오늘 방금 찍은 사진인데요. 앞부분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 그래서 저는 늘 집안에서도 나가서도 참 자연이 오면 조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누릴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은혜를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지는 않지만요. 저 건너편에 남양평 고속도로, 내륙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IC가 있어서 저희 집에서 5분만 가면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제 서재인데 제 집 뒤쪽인데요. 저기 뒤에 이제 용문산 자락이 보이고요. 숲이 보이죠. 저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지금 촬영하는 모습이 지금 이 카메라 지금 보이는요. 웹 카메라 놓고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이 컴퓨터 디스플레이어 화면인데요. 제가 여기 어제 앉아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서재 모습인데 제가 늘 바깥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치 그린 것 같은 풍경을 보면서 매일매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저의 아파트는 뭐 아파트이지만 좌우로 이렇게 앞뒤로 자연이 둘러싸고 있어서 정말 자연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 크다는 것을 느끼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바로 뒤편에 큰 텃밭이 있어서 아주 싸게 농사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3년째 농사를 하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농사를 하게 되어서 저 뒤에 옥수수를 처음 길러서 재배해 봤고요. 여기 깻잎, 저 뒤에 고추 해서 올해는 농사를 아주 대풍을 해 봤어요. 저기 제가 농사한 옥수수 삶아서 이제 먹기 위하여 놓았던 쟁반 위에 옥수수, 그 다음에 토마토도 재배하고요. 이런 모습을 제가 한번 사진에 담겼는데요. 김진성 목사와 구애경,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구애경 둘 다 제 제자인데요. 저희 집사람도 여기 있죠. 함께 와서 깻잎과 고추를 따서 이제 선물도 하고 그렇게 텃밭 가꾸기의 모습을 제가 연출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양평에 오니까 텃밭도 가꿀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고맙고요. 감사한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실 뿐만 아니라 은퇴하기 전이라도 양평에 오세요. 서울에는 집값 비싸죠. 교통 복잡하죠. 공기 나쁘죠. 물 나쁘죠. 근데 여기는 진짜 자연이 주는 혜택과 또 문명의 혜택도 함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고요. 서울도 가깝고 또 바로 이제 강원도로 갈 수 있는 충청도로 내려가는 교통의 요지로서 정말 문화와 자연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동무야 친구야 은퇴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 양평에 와서 같이 살자. 나는 여기에 친구도 없고요. 연고지도 없이 왔는데 작년에 제 남동생이 3살 아래 남동생이 경기 건축대 교수를 은퇴하고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고요. 제가 저를 찾아오는 많은 선후배들에게 양평에 오세요. 양평 살기 참 좋습니다라고 권장합니다. 엄마야, 동무야, 친구야가 아니라 엄마야, 누나야도 아니고 선배님, 후배님 누구든지 좋습니다. 양평 와서 같이 좀 삽시다. 양평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곳입니다. 이렇게 양평을 한번 자랑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 군이나 어떤 공무원이 시켜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4년간 살아본 제 경험, 추억을 여기다 담으면서 양평이 얼마나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은퇴 후에 특히 어디 살까 고민하며 방황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하여 제작해 보았습니다. 제가 유신근 TV 하면서 이런 방송을 하기는 처음인데요. 하여튼
어쨌든 양평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아니은 집값이 비싸지도 않으니까요. 서울에만 살지 마시고 또 너무 시골에 들어가시면 교통이나 의료 뭐 이런 등등 불편한 점이 좀 있으니까요. 양평이 딱 적당한 곳입니다. 양평으로 오세요. 양평과 같이 양평에서 같이 삽시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